여러분 혹시 멸치 좋아하세요? 저는 멸치로 만든 반찬은 물론이고 멸치 육수로 만든 시원하고 칼칼한 된장국이나 국수 등 멸치가 들어간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멸치는 칼슘의 제왕이라 불릴 정도로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며 우리 밥상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시원하고 깊은 감칠맛을 더해주는 멸치는 밑반찬부터 국물 요리의 육수까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멸치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은 물론이고 에너지 생산을 조절해주는 핵산이 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능 발달에도 효과가 있는 고도불포화 지방산인 EPA, DHA가 각각 9.2% 그리고 14.1%나 들어있어 건강을 지향하는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멸치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멸치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멸치와 상극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영양 만점인 멸치볶음의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듬뿍 넣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멸치에는 다른 생선들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고 우유에 비해 5배가 넘는 엄청난 양의 칼슘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멸치에는 뼈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뼈 밀도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음식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견과류에는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트산 성분은 단단한 씨앗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자연 독성 물질인데요. 사람에게 큰 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장 속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그네슘, 아연, 철분 같은 다른 미네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칼슘을 섭취해도 뼈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칼슘은 혼자서 뼈로 흡수되지 않고 다른 여러 미네랄들과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뼈에서 흡수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피트산 성분이 이러한 미네랄 흡수도 방해하기 때문에 견과류와 멸치는 궁합이 맞는 음식이 아닙니다. 칼슘은 보충제로 흡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뼈 건강을 위해서 멸치를 비롯하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칼슘을 보충제로 먹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 섭취 시 관상동맥에 석회질이 쌓이면서 심장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부작용의 우려가 매우 크니 칼슘은 반드시 균형 잡힌 식단과 자연식품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견과류와 함께 멸치볶음을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멸치볶음에 견과류를 넣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50에서 6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담가서 하룻밤 정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트산 성분의 약 3분의 1 정도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떫은 맛이 나는 속껍질도 가볍게 벗겨내실 수 있으니 벗겨내고 드시면 좋답니다. 두 번째로 멸치볶음과 상극인 음식은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단맛을 내는 가장 편하고 또 익숙한 방법이긴 하지만 설탕이 만성염증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설탕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관벽이나 췌장 등의 기관에 붙어 염증이 생기게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만성염증이 증가하면 우리 몸에서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뼈가 약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멸치를 볶을 때는 설탕 대신에 매실 액기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말린 양파 껍질 가루를 활용해서 함께 볶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멸치와 상극인 경우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2018년도 국내 대학교 한 연구팀에서 480가구를 분석한 결과
100g당 염도가 4.5%로 가장 높은 반찬이 멸치볶음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배추김치와 양파, 장아찌, 연근조림, 고등어조림 그리고 제육볶음 등인 약 1에서 2% 정도의 염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멸치볶음은 달달한 맛이 나기 때문에 짠 반찬이라고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멸치는 부패가 매우 빠른 생선이기 때문에 잡은 후에 바로 배에 소금을 넣고 삶은 후 육지에서 건조해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멸치가 유통 과정에서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염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멸치는 대표적인 고나트륨 음식이랍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의 경우 멸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WHO의 1일 소금 섭취 권장량은 5g 그러니까 한 티스푼 정도 되는데요. 나트륨으로 치자면 2000mg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10에서 15g 정도이고 이는 나트륨 4000에서 6000mg 정도이므로 어마어마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인의 경우 85%가 소금을 먹을 경우에 몸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소금 민감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금을 적게 먹더라도 혈압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뇌경색이나 심장병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염도가 높은 음식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멸치는 15g당 소금 1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멸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와 같은 염도가 높은 다른 반찬들도 함께 먹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혈압 환자의 경우 멸치볶음은 한 끼에 한두 스푼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로 멸치와 상극인 경우는 위장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평소 짜게 먹는 식습관이 크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위장인데요. 여러 가지 암 중에서 위암 발생은 유독 소금 섭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금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위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멸치를 비롯해 염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이러한 손상은 더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이 있거나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는 헬리코박터균 양성 진단을 받은 분들이라면 염도가 높은 음식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멸치와 상극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풍은 관절의 요산 결정체가 축적되어서 염증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요산을 많이 생기게 합니다. 멸치는 퓨린 고함량 식품군에 속하기 때문에 통풍 환자분들은 멸치 과잉 섭취를 꼭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고퓨린 음식만 줄인다고 통풍 발생이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산은 체내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내장 지방, 체중, 혈당, 혈압 등을 관리하셔야 하고 설탕 섭취도 줄여야만 그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답니다. 멸치는 좋은 식품이지만 염도와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멸치를 볶을 때도 그냥 볶지 마시고 먼저 물에 어느 정도 담가 두었다가 헹궈서 나트륨을 빼낸 후에 프라이팬에 볶아서 섭취하시면 염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에 더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멸치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멸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꽈리고추입니다. 꽈리고추는 한의학적으로 관절 및 뼈 그리고 근육의 혈액과 산소 공급을 돕는 약재로 사용되는 매우 뛰어난 식품입니다. 꽈리고추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 K는 뼈의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 생산을 촉진해줍니다. 그리고 섬유질과 철분, 비타민 A는 멸치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꽈리고추의 철분은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게다가 멸치의 지방 성분은 꽈리고추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눈 건강 관리에도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따라서 멸치와 꽈리고추는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멸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식초입니다.
일반적으로 멸치볶음 요리에 식초를 넣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그런데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이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또 식초는 멸치의 비린내를 담당하는 트리메티라민 성분을 중화시켜 멸치의 비린내를 제거해 줍니다. 멸치를 150g 정도 볶을 때 식초 2숟가락 정도를 넣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좋답니다. 그리고 멸치는 크기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는데요. 큰 멸치는 주로 육수를 낼 때 많이 활용하고 그 외의 멸치들은 주로 멸치볶음을 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멸치볶음을 할 때는 뼈 건강을 위해서 가능하면 크기가 가장 작은 잔 멸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멸치 100g당 오메가3 함량이 잔멸치는 2.54g, 중멸치 1.18g, 대멸치 1.39g으로 잔멸치가 약 2배 정도 오메가3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도 식초의 아세트산처럼 칼슘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뼈를 만드는 조걸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멸치볶음을 할 때는 잔멸치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멸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건강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요. 특히 계란에는 뇌 건강에 좋은 콜린 성분이 풍부해서 언어와 인지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핀란드 대학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개 이상의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멸치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멸치의 칼슘과 계란의 단백질이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요. 멸치의 칼슘이 뼈 건강을 야무지게 챙겨줄 때 계란의 풍부한 콜린과 레시틴 성분은 인지 능력과 기억력 증진을 도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계란에 들어있는 류신은 우리 몸의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멸치를 삶은 계란 또는 계란말이와 함께 드셔서 치매 예방을 비롯하여 뼈 건강과 근육 건강까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멸치를 견과류와 드시기보다는 꽈리고추, 식초 그리고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 위장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통풍이 있는 분들은 멸치의 과잉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며 건강 상태에 맞는 염분 섭취를 위해서 반드시 주치의와 식단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추 좋아하시나요? 저는 삼겹살을 먹을 때면 상추를 2개씩 싸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상추는 동의보감에도 기록될 만큼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오장의 기운을 고르게 하여 머리를 맑게 하는 대표적인 건강 채소입니다. 점심때 상추 먹지 말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상추를 드시고 나서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리고 잠이 쏟아진 경험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상추에는 불면증을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상추 줄기 속 하얀 진액에 다량 함유된 멜라토닌과 락투카리움 성분 때문인데요. 상추 진액 성분인 락투카리움은 스트레스 완화와 신경 안정 효과가 있으며 멜라토닌은 불면증 감소에 효과가 있어 느긋한 마음과 편안한 잠을 도와줍니다. 상추에는 락투신 성분이 풍부하여 신경 안정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은 물론이고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으로 가득 찬 채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건강에 좋은 상추도 함께 드시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상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소중한 건강 정보 꼭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먹으면 최악인 상추. 첫 번째는 겉절이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새콤 달콤한 맛으로 잃었던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아삭하고 맛있는 상추 겉절이. 문제는 바로 이 상추 겉절이에 들어가는 설탕에 있습니다. 상추 겉절이 양념에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지나친 설탕의 섭취는 몸에 혈당을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독소를 생성하여 암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 속의 해마를 줄어들게 하여 치매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특히 설탕을 상추와 먹으면 해로울까요? 상추에는 뇌에 좋은 엽산을 비롯해서 비타민과 치코르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추를 설탕과 같이 드시면 이 좋은 성분들이 설탕을 소화시키는데 모두 쓰이게 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치코르산이 치매의 초기 증상인 기억 손상을 감소시키는 특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치매 예방을 위해서 상추를 드시더라도 설탕이 가득 함유된 겉절이로 드시게 되면 이러한 유익한 성분들이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인지저하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이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뇌를 건강한 사람의 뇌와 비교한 결과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비타민 K 수치가 낮았으며 뇌의 칼슘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추에는 뼈를 구성하는 칼슘 함량이 풍부하고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칼슘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상추를 드시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성분들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상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칼륨 성분이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여기에 상추는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 피를 맑게 정화해 주어 어혈성 빈혈에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 속에 가득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몸속 염증을 제거하고 상추의 줄기와 잎에 함유된 락투신이라는 특수한 항암 물질이 발암 물질인 니트로아민을 분해시켜 위암이나 간암 등 소화기 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작용을 합니다. 상추의 풍부한 로즈마린산이 항균, 항염증 등 항산화 활성과 함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과에 많이 들어있는 케르세틴 또한 알츠하이머형 치매나 파킨슨 병 등 뇌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뇌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것입니다. 상추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입니다.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상추는 기름진 육류를 드실 때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상추에는 육류에 부족한 비타민이 풍부하며 상추에 부족한 단백질은 고기가 채워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추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는 서로 보완이 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 특히 불에 구워서 탄 고기는 다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고기를 끓이거나 삶아서 먹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상추의 뛰어난 항산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추와 불에 그을린 고기를 함께 드시는 것은 건강에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특히 직화구이는 당독소를 발생시켜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이며 특히 푸른 채소는 건강의 근원이라고 생각해 과도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추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초산성 질소는 체내에 쌓여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해 발암성이 있는 니트로소아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운 고기를 드실 때 초산성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상추를 드시는 건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노화와 함께 체내에서 계속 줄어드는 루테인은 눈의 망막 한가운데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황반의 구성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크산틴 등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망막을 보호해줄 뿐 아니라 녹내장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상추에는 비타민 A와 루테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유해 광선에 의한 시세포 파괴를 방지하여 시력을 보호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체 노화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던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고 인지 기능의 저하나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추를 꾸준히 섭취하셔서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상추의 초산염은 구강에 좋은 균들과 만나 아초산염으로 변하는데요. 이 아초산염은 특히 신체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내려주고 특히 산소가 결핍되어 있는 부위의 혈류와 산소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계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레시틴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뇌세포 손상으로 발생하는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상추를 드시면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고혈압약입니다. 상추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서 즐겨 드시는 식품일 텐데요. 그렇지만 혈압이나 고지혈증에 좋다고 매일 다량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와파리는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성분이 와파린의 약효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관에 상처가 나면 혈소판을 활성화시켜 지혈을 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약은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이죠.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이와는 반대로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상추를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K가 들어있는 모든 식품을 전혀 드시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추 속의 풍부한 칼륨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며 동맥경화를 예방해줍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시기 최소 한두 시간 전으로 상추 드시는 것을 피해주시고 다량을 섭취하지만 않으면 와파린의 항응고 저해작용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 세 번째 식품은 우유입니다. 상추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또한 상추의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저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오기 쉬워지는데요. 상추와 우유를 함께 섭취해주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가득하여 우유를 섭취할 때 쌓일 수 있는 콜레스테롤을 막아주고 동시에 우유 속에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줄여줍니다. 천연 강장제로도 불리는 상추는 해독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시켜 만성 피로에도 좋고 상추 속의 다양한 비타민과 수분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완전식품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동적인 영양소로 다른 영양소에 비해 자주 보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유는 철분이 부족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상추는 100g당 2.5mg 정도로 다른 채소에 비해 다량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와 상추를 함께 드시면 우유에 부족하기 쉬운 철분을 보충해 최고의 궁합이 되죠. 여러분은 대파 좋아하시나요? 저는 대파 무침 같은 반찬은 물론이고 고기를 쌈 싸 먹을 때나 국밥을 먹을 때 대파를 한가득 넣어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맵싸하게 맛을 내는 대파는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채소 중 하나이죠. 대파는 사시사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채소이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그 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대파를 씹었을 때 느껴지는 매운 향은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전환되면서 흡수율이 많게는 20배까지 높아져 신진대사와 피로회복, 자양강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파의 흰줄기부터 뿌리까지 한의학에서는 총백이라 부르며 오래전부터 약재로 활용될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대파 흰줄기 속에는 사과보다 무려 5배 많은 비타민C를 지니고 있으며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파 한 개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의 양을 환산하면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토마토 20개와 맞먹는 양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천연 항생제가 따로 없는데요. 게다가 대파의 초록색 부분에는 각종 비타민과 함께 칼슘, 인, 철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고 대파의 흰 뿌리 부분에는 가열해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폴리페놀이 풍부하다고 하니 정말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귀중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약보다 좋은 대파에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파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미역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곁들여지는 파는 신선한 맛과 향을 더해 음식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고마운 채소이죠. 그러나 파가 미역과 만나게 되면 서로의 장점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이 된다고 하는데요. 미역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입니다. 말린 미역 100g에는 칼슘이 무려 950m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칼슘의 왕이라 불리는 우유의 9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노년에 부족한 칼슘을 채워주고 나이가 들면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등을 예방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 미역을 파와 함께 먹게 되면 미역 속에 함유된 칼슘이 파의 유황과인을 중화하는데 모두 허비됩니다. 이는 즉 파가 미역의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미역의 미끄덩거리는 성분이 바로 미역의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중금속, 독소 등과 함께 혈액 속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미끈거리는 특성 때문에 파와 함께 먹었을 때는 식감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음식은 따로 먹었을 땐 최고의 식품이 되지만 함께 먹으면 맛도 영양도 모두 효율 떨어지는 서로 최악의 궁합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파에 뿌려지는 농약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파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지만 아무리 적은 양의 잔류 농약이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찝찝한 마음을 떨쳐내기 어려운데요. 극소량의 잔류 농약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325명의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딸기나 시금치, 고추, 포도와 같이 잔류 농약이 많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 가능성이 18%에서 2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도 정자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산물 직매장 6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대파, 복숭아, 얼갈이, 배추, 쪽파 등 네 품목에서 잔류 농약이 초과된 것을 발견했으며 발견된 농산물에서 허용 기준치보다 무려 2.4배에서 22배 높은 살충제 성분의 잔류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농산물을 철저히 관리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먹게 될 음식에는 얼마나 많은 잔류 농약이 존재할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히 세척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흔히 대파를 세척할 때 보통은 파의 밑부분에 농약이 많다고 생각해서 밑부분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대파는 뿌리보다 잎에 농약이 잔류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파의 잔류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파에 묻은 흙을 깨끗하게 제거한 뒤 겉껍질을 벗겨줍니다. 일단 겉껍질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의 잔류 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물에 대파를 5분간 담근 뒤에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농약 제거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깨끗하게 세척하고 싶으신 분들은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물에 희석해서 세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사실 마냥 신선할 것만 같은 채소류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과거 2012년에서 2016년 당시 5년간 식중독을 일으킨 식품 1위가 채소류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채소류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분변이나 축산 폐수 등 오염된 지하수 또는 하천수를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면서 식중독균에 오염된 채 유통되거나 각종 균에 오염된 상추나 부추, 오이 등의 채소들을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고 섭취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신선한 채소라 하더라도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만간 임플란트나 발치, 치질 환자 등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대파를 섭취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파나 쪽파, 마늘,
양파와 같은 파속 식물에 함유된 황화합물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막아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을 예방하는데 탁월하지만 반대로 혈소판 기능을 억제해 혈액응고 과정을 지연시켜 수술 중 출혈을 유발하거나 지혈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모 병원 안과팀의 보고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양파즙을 복용하던 50대 환자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도중 지혈되지 않는 지속적인 출혈과 부종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평균 수술 시간의 2배가 소요되기도 했으며 또 다른 60대 환자 역시 6개월 이상 양파즙을 복용한 상태에서 녹내장 수술을 받던 중 지혈되지 않는 출혈이 발생해 수술 일주일 뒤에도 광범위한 결막하 출혈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마취학회에서 발표한 한 사례에도 매일 마늘 12g, 약 4쪽을 먹은 환자의 척추를 수술하던 중 과다 출혈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마늘 성분이 든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환자의 수술 부위 주변으로 진물과 멍이 번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파속식물 섭취를 중단하길 권장하고 있는데요. 대파나 양파, 마늘 등의 파속식물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은 이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흔히 대파하며 그냥 생으로 섭취하거나 국에 넣거나 또는 조림이나 무침에 약간 곁들이는 정도로 많이들 드시지만 대파에 열을 가해서 구워 드시면 맛도 좋으면서 대파의 효능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대파를 60도 이상의 열에서 가열하거나 조리하면 알리신 성분이 분해되면서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아조엔 성분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독소를 제거해 혈관 건강을 개선함과 동시에 비만 등 대사 질환을 막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체중 감량의 효과가 아닌 몸의 나쁜 내장 지방 자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운 대파를 그냥 드셔도 좋지만 여기에 식초와 간장에 절이게 되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데요. 식초의 주요 성분인 아세트산은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혈당을 조절하며 혈압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생강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여기저기가 쑤시고 뻣뻣해져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무릎 관절 속 수분, 즉 활액이 점차 소실되며 관절 내 공간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 연골이 더 잦은 마찰 손상을 입게 되어 염증을 동반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파와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인 대파 생강차를 추천드리는데요. 생강 속에는 쇼가올과 진저롤, 페놀 화합물과 함께 무려 100여 가지의 항염증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관절염과 같은 체내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미국 마이애미 의대 연구에 따르면 6주간 생강 추출액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무릎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염증 제거와 통증 완화에 좋은 대파 생강차를 꼭 드셔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아스피린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보다 통증과 염증을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으며 대파 역시도 풍부하게 함유된 알리신 성분과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항염작용이 탁월해 생강과 함께 만나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로 각종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완성된 대파 생강차는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 예방은 물론 염증과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대파 생강차가 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물을 조금씩 타서 농도를 연하게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박 좋아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을 때 평소에 전혀 안 드시던 수박을 그렇게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수박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큼지막하게 잘라서 시원하게 한 입 베어 먹는 것도 좋고 화채로 만들어서 온 가족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먹는 것도 정말 좋죠. 수박의 새빨간 과육을 아삭 베어 물면 턱 끝까지 흐르는 달콤한 과육이 한여름 무더위를 싹 사라지게 해주는데요.
해가 쨍쨍하니 땀도 많이 나고 쉽게 몸과 마음이 지치는 한여름에 달달하고 시원한 수박을 드시면 수박의 당분이 금방 흡수되니 갈증과 피로까지 싹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수박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수박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수박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여름철 최고의 과일 수박과 에너지 활력 충전 1등 바나나는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칼륨에 있습니다. 사실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몸에 칼륨이 부족해지면 피로감이 몰려들고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또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심장병,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칼륨이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께는 크게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신장에서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 부정맥까지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수박과 바나나 모두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드시면 지나친 칼륨 섭취로 인해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있으니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드셔서 각각의 영양 효능을 모두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박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요거트와 치즈입니다. 최근 수박을 깍둑 썰기해서 치즈를 함께 곁들인 수박 샐러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짭짤하고 고소한 치즈와 요거트를 시원한 수박과 함께 먹으면 맛의 궁합은 좋지만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무더운 여름 땀도 많이 나고 쉽게 몸과 마음이 지치곤 하시죠? 그래서 유난히 얼음 가득한 차가운 음료수 또는 이온 음료를 많이 드시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수박을 한 조각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박 속 수분이 좀 특별하기 때문인데요. 수박 속에는 이뇨작용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수분이 90%나 들어있는 것은 물론 비타민까지 가득합니다. 침침한 눈을 밝게 해주는 비타민 A와 에너지 활력 충전제 비타민 B, 그리고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C까지 뜨거운 더위 속 지친 몸에 딱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몸에 곧바로 흡수될 수 있도록 흡수율까지 뛰어나니 수박 속 가득한 수분을 타고 이 비타민이 빠르게 흡수되어 기력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거트나 치즈처럼 유지방 가득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수박과 정반대의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수박에 가득한 수분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에 비타민을 채워주며 반대로 혈관 속 찌꺼기와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 치즈와 유제품의 단백질과 지방은 느리게 소화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 발효되기 때문에 소화의 속도가 크게 차이나게 되는 것이죠. 치즈와 우유, 요거트는 느리게, 수박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복부 팽만감이 들고 소화가 잘 안 되어 얹힌 듯한 느낌의 소화불량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수박과 요거트 또는 치즈는 따로따로 시간을 두고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박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기름진 음식입니다. 더운 여름 식후에 시원한 수박을 후식으로 챙겨 드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수박을 튀겨서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먹는 레시피가 유행했는데요. 수박 속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와 혈전을 제거해주고 세포 자체가 늙어서 산화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매우 고마운 성분인데요. 이 라이코펜이 지용성이라 적당한 양의 기름과 함께 드셨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튀김처럼 과도한 양의 기름을 함께 드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은 그 자체가 매우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더위에 지친 우리 몸속의 열을 뚝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차가운 성질의 수박을 기름기 가득한 튀김과 함께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장 속에서 기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니 소화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수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분이 위액을 묽게 희석하여 소화를 더욱더 느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튀김에 다량 함유된 트랜스 지방이 수박의 혈관 청소를 방해하여 혈액순환까지 막아버리니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여름철에 유독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식후에 수박같이 수분이 많은 과일을 후식으로 드시는 것을 더욱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좋은 수박 섭취법, 그리고 수박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최고의 수박 섭취법은 바로 수박 껍질입니다. 수박을 드실 때 새빨간 과육만 드시고 흰색의 속껍질 부분을 버리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수박의 과육은 과일이지만 수박 껍질은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박의 흰 껍질 속에 가득한 시트룰린 성분 때문인데요. 바로 이 성분 때문에 수박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에 좋은 수박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랍니다. 팔다리가 붓는 부종과 붓기는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우리 몸에 독소가 잘 배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가 활동을 하고 나면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노폐물이 제때 잘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노폐물은 그냥 몸 밖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트룰린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형태 요소로 바뀌어서 신장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에 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박이 방광염, 붓기 제거, 독소 해독에 제일 가는 과일로 손꼽히는 것이랍니다. 게다가 이 시트룰린은 동맥 혈관 자체를 넓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혈관이 넓어진 만큼 혈액순환도 더 빠르게 원활해지고 산소도 가득 공급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시트룰린이 수박의 새빨간 과육보다 흰 껍질에 2배나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박을 드실 때 달달한 수박 과육만 드실 것이 아니라 시트룰린이 가득한 흰 껍질도 놓치지 말고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수박의 흰 부분만 얇게 썰어서 장아찌로 드셔도 좋고 노각처럼 오독한 식감이 일품이라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냉채나 나물로 드셔도 참 좋답니다. 또 한 가지, 이 흰 부분에는 비타민이 특히 많아서 얇게 썰거나 갈아 얼굴에 팩을 해주시면 여름철 자외선 때문에 지친 피부와 주름을 탱탱하게 펴주고 수분까지 가득 보충해준답니다. 특히 피부 트러블과 염증의 진정 효과가 매우 훌륭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수박과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수박과 토마토는 약간 생소한 조합이지만 기적의 항암 식단이 되는 조합이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박의 색이 빨간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슈퍼푸드 토마토가 기적의 항암 식품으로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 빨간색 라이코펜 덕분입니다. 놀랍게도 수박에는 토마토보다 무려 30%나 이 기적의 항산화 성분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박 속 기적의 성분 라이코펜이 우리 몸속에서 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와 혈전을 제거하고 세포 자체가 늙어서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니 세포가 혹시나 돌연변이처럼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암세포 치료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토마토의 유기산과 수박 속의 칼륨이 함께 작용하면서 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혈관을 청소하니 염증까지 싹 제거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토마토와 수박의 항암 효능은 전립선암과 동맥 경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심지어 상큼한 토마토의 맛과 산미가 달달한 맛의 수박과 궁합도 좋고 피로를 회복하는 시너지 효과까지 발휘하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갈아서 디톡스 해독 주스로 드셔도 참 좋지만 무엇보다 수박과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수박과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구워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거나 견과류를 한 줌 함께 곁들여 드시면 항암 성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극대화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최고의 수박 섭취법은 바로 수박씨입니다. 수박씨 챙겨 드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게 중국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간식이라는데요. 정말이지 최고의 약입니다.
일단 수박씨는 무려 30%가 단백질입니다. 그 양은 씨앗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잣과 땅콩, 해바라기 씨보다 월등히 높은 양이죠. 그럼 수박씨 속의 나머지 성분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불포화 지방산 리놀레산입니다. 이는 뇌를 구성하는 성분이니 뇌 기능을 쑥쑥 올려주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박씨 속의 리놀레산은 우리 몸속에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내장 지방이 생기는 것 역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까지 낮춰주니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제일입니다. 수박씨를 씹으면 쓴맛이 나지 않으셨나요? 그게 또 건강에 좋은 수박씨 속의 성분 쿠쿠르비틴입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만들고 살균까지 시켜주니 암 발생 확률을 낮춰주고 기생충을 제거하는 구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수박씨를 꼭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수박씨를 모아서 잘 씻어서 말린 뒤 마른 팬에 살짝 볶아주시면 고소한 견과류처럼 드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 좋아하세요? 저희 집은 식탁 위에 항상 바나나가 있을 정도로 온 가족이 바나나를 즐겨 먹는데요.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한 맛의 바나나는 장 속의 유익균을 늘려 면역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기 암을 예방하고 심장이나 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체내 호르몬에 관여하여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등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10명 중 4명이 불안함이나 우울감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병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가 심하다면 당연히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음을 달래주는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바나나 속에 함유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서 기분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행복 지수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으로 가득한 바나나. 하지만 몸에 좋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바나나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은 바나나의 부작용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최악이 되는 바나나 음식 첫 번째는 말린 바나나입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때문에 최근 들어 몸에 좋은 과일을 좀 더 간편하게 자주 섭취하고자 하는 마음에 말린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말린 과일은 생과일보다 휴대가 간편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과 수분을 날리고 말리다 보니 맛이 응축되어 특유의 진한 맛과 쫄깃한 식감에 매료되어 날이 갈수록 말린 과일을 찾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말린 과일들도 생과일만큼 몸에 좋을까요? 과일을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과일과 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열량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생바나나의 경우 100g당 90칼로리 정도이지만 말린 바나나는 100g당 480칼로리 정도로 무려 5배가 넘는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말린 과일이 생과일보다 포만감이 적다 보니 무심결에 많은 양을 먹게 되는데 말린 바나나를 생바나나 1개의 양만큼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5개 분량의 바나나를 먹게 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말린 과일의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설탕인데요. 말린 과일도 충분히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상품화하고 더 달고 자극적인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당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체질마저 변해 살이 더욱 쉽게 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온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결국 우리 몸속에서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위해 말린 과일을 먹는다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며 되도록 과일 본연 그 자체를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바나나와 고구마는 바쁜 아침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거나 특히 이 두 음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식단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실제로 바나나와 고구마 모두 양질의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가 과식을 막아주고 특히 바나나에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펙틴 성분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때 생길 수 있는 변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음식에는 칼륨 함량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신경 전달을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칼륨 함량이 풍부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류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일으켜서 근육 무력감, 피로감,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 부전, 저혈압, 부정맥을 유발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다가 오히려 신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바나나와 우유가 몸에 최악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흔히 편의점이나 마트에 바나나 우유가 있듯이 달콤한 바나나와 부드러운 우유는 서로 환상의 궁합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마그네슘 성분이 우유 속 칼슘의 흡수를 돕는 동시에 바나나의 칼륨과 우유의 칼슘이 체내 염분 배출을 도와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특히 바나나와 우유 두 음식 모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불안함과 우울함은 줄이면서 행복감은 높여주고 불면증을 개선하여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두 음식의 영양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아무리 궁합이 좋다 할지라도 위장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바나나에는 아주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식물의 섬유소 성분을 소화할 수 있게 분해해주는 효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내려가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고 소화됩니다. 이 때문에 위에서 소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장 속에서는 메탄가스 등이 많이 발생해 더부룩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여기에 우유까지 더해진다면 장에서 음식이 과발효가 되어 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작용이 반복되면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심하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반대로 장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오트밀은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귀리를 압착해 만든 것입니다. 바나나와 오트밀의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섬유질 때문인데요. 섬유질이 풍부한 바나나는 대부분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변의 부피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수용성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혹 바나나를 먹은 뒤에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으로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바나나와 오트밀을 같이 섭취하면 균형 잡힌 섬유질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흡수하는 능력과 접착력이 강해서 체내 독성물질이나 지방,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시켜 고지혈증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식품이죠.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가 바나나와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이기 때문인데요.
바나나의 풍부한 비타민 B6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우울함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호두나 땅콩, 아몬드, 호박씨 등의 견과류를 더하면 견과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과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원료로 작용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 중에 초록색 바나나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초록색 바나나는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바나나는 초록색과 노란색 그리고 주근깨 무늬와 갈색이 있죠. 보통 우리가 바나나를 구입할 때 녹색이 도는 바나나를 구입할 경우 후숙한 뒤에 먹는데 후숙하지 않은 초록색 바나나는 맹맹하고 단맛이 적어서 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초록색 바나나에는 의외로 엄청난 효능이 숨어 있는데요. 덜 익은 느낌이 드는 단단한 초록색 바나나에는 일명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저항성 전분이 노란색 바나나보다 2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포도당으로 전환돼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살이 덜 찌는 효과를 냅니다. 특히 최근 영국 뉴캐슬대의 연구에서는 이 저항성 전분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암 발생이 60% 이상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식도, 위, 담도, 췌장, 십이지장 등 상부 소화관의 암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소장에서 잘 소화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은 대장으로 내려가 발효 과정을 거치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진들은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하루 전분 섭취량은 덜 익은 바나나 1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5%만 저항성 전분으로 대체해도 식후 지방 연소를 23%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어 체중 관리나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는 초록색 바나나 섭취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를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아시나요?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운동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죠. 유명 육상선수와 수영선수들이 경기 전 많은 양의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경기 중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소염제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는 필수 영양소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졌지만 인공향료나 설탕, 카페인과 같은 화학 첨가제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 최근에는 스포츠 음료 대신 바나나처럼 천연 음식으로 대체하는 선수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풍부한 탄수화물과 천연 당분인 과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무엇보다 화학 첨가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 휴대용 음식으로 자주 추천됩니다. 미국 에팔레치안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운동 중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바나나의 항염증 효과 등이 스포츠 음료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시간 운동을 할 때 탄수화물을 먹거나 마시면 운동 강도를 오래 유지시키고 운동 후 회복 속도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흥미로운 점은 운동 후 스포츠 음료를 마신 사람보다 바나나를 섭취한 선수에게서 염증을 일으키는 콕스2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더디게 만드는 천연 소염제 역할까지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자 한다면 운동 전 또는 운동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멸치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은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